정직한 소리, 깨어있는 소리. 여기는 동서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저희는 올바른 학내 문화의 정착과 모든 학우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차례 총 80분간 앞서가는 동서인의 소리를 담아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직한 소리, 깨어있는 소리. 여기는 동서대학교 방송국입니다. DS, UBS. 예술을 만나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독서의 계절 가을을 알리는 9월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문화생활을 즐긴다고 하면 대부분 영화나 독서, 그리고 여행을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문화생활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학우 여러분과 잠깐 시간을 내어 문화생활에 대한 시각의 폭을 넓혀볼까 합니다. 학우 여러분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시간, 예술을 만나다 진행의 정다운입니다. 학우 여러분은 행복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행복은 유리컵 안에 들어있는 물과 같습니다. 유리컵 안에 물이 바닥을 기준으로 별로 들어있지 않다면 컵을 움직이더라도 아무런 이상이 없죠. 하지만 유리컵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다면 작은 움직임에도 컵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넘치기가 쉬워요. 이렇듯 행복이란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작은 행복 때문에도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괜한 욕심 때문에 행복을 더 얻으려고 할 시 결국 그 행복은 사라지게 되죠. 학우 여러분도 작은 행복에 만족하며 살아가길 바랄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예술을 만나다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첫 곡은 블락비가 부른 너의 우산입니다. 블락비는 신인으로서는 특별하게 다양한 드라마 OST에 참여했죠. 블락비가 부른 너의 우산, 지금 듣고 올게요. 예술의 향기. 차이코프스키, 멘델스존. 학창시절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그 예술가가 정확히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준비한 코너. 음악을 만들거나 공연을 제작한 예술가들을 만나보는 시간, 예술의 향기입니다. 예술의 향기 5번째 시간에서 소개할 인물은 소포클레스입니다. 소포클레스는 아이스킬로스와 에우리피데스와 더불어 고대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이자 비극의 완성자이며 디오니소스 제전의 비극 경연대회에서도 무려 18번이나 우승한 전력이 있을 만큼 대단한 인물이죠. 또한 그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로 대표되는 그리스 문학과 서양 문학에 엄청난 영향을 줬으며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기원전 496년에 아테나이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123편의 비극작품을 썼지만 현존하는 작품은 7편에 불과해요. 현존하는 그의 작품 중에서 대표작으로는 안티고네와 엘렉트라, 그리고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 등이 있죠. 여기서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는 오이디푸스 왕의 속편이라고 할 만큼 서양의 비극작품 중에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기원전 5세기쯤에 창작된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는 신의 예언을 받고 태어난 테베의 왕자의 이야기죠. 그는 예언이 글자 그대로 실현되자 스스로 눈을 찔러 장님이 된 채로 테베를 떠났다고 해요. 이 비극은 시문학과 연극의 작품들 사이에서 고전 중에 고전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동서양의 수많은 문학작품에 마르지 않는 셈이 됐습니다. 하고 여러분도 시간이 된다면 동서양을 떠나 희대의 비극가였던 소포클레스의 작품을 한번 감상해봐요. 북류 예찬. 블록버스터나 판타지 영화가 극장가에서 흥행을 하듯 공연계에서도 외국의 뮤지컬 또는 연극이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죠. 그래서 이번 코너에서는 외국 영화나 공연은 잘 알지만 정작 한국 공연을 잘 알지 못한 학우들을 위해 한국 공연에 관한 정보들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공연은 바로 부산에서 진행 중인 부산 비엔날레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연극과 뮤지컬 위주의 공연만 알려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연극과 뮤지컬을 넘어 부산 지역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까지 보다 다양한 정보들을 학우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먼저 이번 부산 비엔날레의 주제는 배움의 정원입니다. 이번 비엔날레에는 현대 미술의 새롭고 실질적인 교육 형태를 도입하여 작품 및 작가와 관람객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실현해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전시로 꾸며져 있어요. 특히 이번 부산 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전시 주제를 살리기 위해 전시에 앞서 참여와 소통을 할 부산 시민 330여 명을 배움위원회로 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개의 소모임으로 운영되는 배움위원회 구성원들은 작가와 협업하거나 공간 디스플레이에 대한 논의, 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한 역할에 참여하고 있죠. 올해 2012 부산 비엔날레는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본 전시회에도 특별전과 갤러리 페스티벌, 그리고 시민들과의 공감을 위한 어번 스퀘어 등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로저 M, 비르겔 전시감독이 기획한 본 전시에도 강연과 관람객들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전시 정보와 내용을 직접 찾아보는 디지털 투어와 장애인, 학생, 근로자를 초청해 관람한 후 대화를 나누는 참여 프로그램도 있어요. 또한 부산 청년 비엔날레의 정신을 되살리고 2012 부산 비엔날레 전시 주제 및 방향과 부합하는 특별전은 오브 더 가든이란 주제로 9명의 신진 큐레이터가 모여 공동 기획을 합니다.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펼쳐지는 갤러리 페스티벌은 부산 지역 19개 갤러리가 참가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엔날레 일반 스퀘어에서는 패널 디스커션, 아티스트 온 토크 등 시민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적 규모의 경연제 통합미술제인 비엔날레는 앞으로 2달 동안 계속해서 열린다고 하니 학우 여러분도 시간이 된다면 한번 놀러가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이번에 들으실 곡은 최근 슈퍼스타 K에서 화제가 된 먼지가 되옵니다. 지금 감상해 보시죠. 그곳에 가면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생활의 활력소인 여행. 여행을 갈 때 즉흥적으로 떠나도 재미가 있지만 여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죠. 전국 각지를 매주 하나의 테마를 잡고 떠난다면 어떨까요? 이번 코너는 매주 한 곳의 테마 여행지를 소개시켜주는 시간, 그곳에 가면입니다. 이번 주 테마 여행지는 신라 천년 역사에 울타리 없는 박물관인 바로 경주 남산입니다. 경주 남산은 KBS 예능 프로 1박 2일에서도 소개되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이죠. 경주는 147군데의 절터와 96기의 석탑 및 672점의 문화유적만으로도 이미 울타리 없는 역사박물관이라 불릴만 합니다. 남산에 가면 먼저 신라시대의 석불을 시대적 순으로 만날 수 있는 삼릉부터 용장 코스를 가죠. 삼릉 계곡에 자리한 부처님들을 만나러 가는 출발지인 삼릉. 신라 8대 아달왕과 53대 신덕왕, 54대 경명왕의 능으로 추정되는 3개의 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릉을 출발해 처음 만난 부처상은 머리 없는 좌줄상인 냉골 석조 열애상 등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통일신라 시대의 전성기 때 조성된 작품으로 특히 옷주름과 가사끝의 매듭 장식이 매우 섬세하게 표현된 작품이죠. 석조 열애 좌상 왼쪽 비탈로 오르면 기둥처럼 솟은 큰 바위에 새겨진 붉은 입술의 마의 관음보살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계곡을 따라 오르면 넓은 바위면에 6부처의 성각을 새긴 성각6존불과 마주해요. 자연 암벽의 동서양쪽에 각각 마의 3종상을 조각한 육상으로 그 조각 수법이 정교하고 우수해 우리나라 성각마의불 중에서 으뜸으로 손꼽힙니다. 성각6종불에서 등성 위로 계속 올라가면 열애좌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열애좌상은 몸체 모두 성각으로 나타내었는데 유독 얼굴만은 도들새김으로 표현해 마치 부처가 바위 속에서 얼굴을 내미는 듯한 독특한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삼릉계곡에서 만난 마지막 부처는 삼릉계의 석불좌상입니다. 이 석불좌상은 연꽃으로 된 대자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주에는 이렇듯 수많은 역사 유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천년의 문화가 살아있는 경주에 간다면 분명 학우 여러분도 뜻깊은 여행이 될 테니 한 번쯤 가보세요. 시티즌. 인디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는 나름대로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나의 불문, 직업 불문. 오직 자신이 하고 싶다는 열정 하나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소규모 모임을 소개해주는 시간, 시티즌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부산교육대학교 국악관에서는 매주 월요일이면 해금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바로 부산 경남 지역 교사들로 구성된 한세 해금연구회가 한창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세 해금연구회 결성에는 해금 연주자이자 부산교육대학 교수로 있는 정은경 씨의 역할이 컸다고 해요. 그녀는 6년 전 부산교육대학교 교수로 부산과 인연을 맺은 후 교사연구회에서부터 본격적인 해금을 알리면서부터 본격적인 모임을 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교사연구에서 해금을 배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임 기초 작업을 하기 시작한 후 본격적인 모임이 만들어졌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해금은 일반적으로 애절한 선율의 악기로 알려져 있으나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궁중음악의 장엄한 의식에서부터 서민들의 흥겨운 마당놀이까지 다채로운 소리를 낼 수 있어 음악의 장르를 구분짓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하게 쓰이는 우리나라 악기 해금. 이 악기를 배운다는 것만으로도 참 자부심이 클 것 같아요. 지금 들으실 곡은 자우림의 꿈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민족 대명절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석은 징검다리 연휴라서 귀경길 정체가 심하다고 해요. 혹시 하구 여러분 중 추석 때 고향으로 가지 않거나 또는 부산에 오는 친척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다면 연극 친정엄마를 추천해드리죠. 이 공연은 우리들의 어머니들의 삶을 잘 표현한 작품이에요. 그러니 추석 때 가족들과 함께 보기 좋습니다. 하구 여러분, 그럼 풍성한 한가위 보내고 다음 주에도 꼭 예술을 만나다 청취해주세요. 이상으로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연출의 박상원, 기술의 조유진, 그리고 진행의 정다운이었습니다. 정직한 소리, 깨어있는 소리. 여기는 동서대학교 방송국입니다. DS, UBS.